이제 세라믹 사이딩 작업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뒷면만 남았고요. 뒷면은 작업이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정면하고 우측면이 다 끝났고 이제 좌측면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소펫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소핏이라고 요 평된 저 부분하고 저 처마 밑에 부분을 저희가 소핏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예전에 그 자재가 소핏이라고 부르는 자재가 있었는데 그걸로 마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굳어진 것 같아요, 용어가.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된조겠죠. 외부 된조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후레싱을 잡을 때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평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후레싱 각이 수직이 이렇게 떨어지는 각이 일단은 멋을 내는데 판넬주택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요. 근데 이제 출력이 없으면 저거를 이제 그냥 90도로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서는 너무 쉬워서 사실은 쉽지만 보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저희 같은 기술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직각으로 잡은 후레싱들은 좀 보기가 안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항시 이렇게 수직으로 봤을 때 수직으로 꺾어서 저게 3차원 각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도를 따기가 상당히 조금 까다롭습니다. 방법을 요령을 알아야만 이게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해질도 조금 섬세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부분까지는 나무가 이렇게 조기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평된조로 들어가면서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마감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 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편백 무절로 현장에 입고가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편백은 습기에 강하고 외부에 노출시켜도 조금 오래 버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의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편백에서는 벌레들이 싫어하는 물질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벌레들이 조금이라도 덜 붙는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크게 제가 의미를 모르겠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무절과 유절이 있어요. 무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판 자체에 옹이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유절은 옹이가 있는 것을 뜻하는데, 외부에다가 유절을 쓸 경우에 문제점은 장시간 수축 팽창을 하면서 옹이가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그 속으로 벌들이 들어가고 벌레들이 들어가서 안 좋은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무절로 바꾼 지도 꽤 됐습니다.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건축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외부에는 자재가 더 고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내는 사실은 조금 저렴한 자재들이 들어가더라도 습도와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외부에서는 온도의 변화가 심하고요, 습도에 노출될 영향이 많기 때문에 진짜로 좋은 자재가 아니고서는 외부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실예로 저희가 이렇게 리얼 징크 마감을 이렇게 해 놓는데, 지붕 온도가 한낮에는 예를 들어서 거의 한 70도까지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되면 한 25도 정도가 되는데, 그 온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외부에 쓸 수 있는 자재는 거의 한정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더 좋은 자재들이 개발되면 좋겠지만 현재까지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쓸 수 있는 자재들이 별로 없고, 그 와중에 이제 오래 가면서 손 안 대면서 보기 좋은 게 이제 세라믹 사이딩이기 때문에 세라믹 사이딩의 인기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단가가 높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되시겠지만,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살면서 조적으로 하시게 되면, 사실은 원칙은 2년에 한 번 발수제를 뿌려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런 비용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세라믹 사이딩이 더 쌀 수가 있고요.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관리가 필요 없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유일하게 세라믹 코팅이기 때문에 자외선에 강해서 햇빛에 노출돼도 변화가 없고, 그리고 빗물에 그 클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라믹 사이딩이 좋은 점이, 장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좀 마감재 선택하시는데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비슷하게 본 따서 만든 서머 사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서머 사이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그 우레탄 폼이죠. 폼을 해놓고 철판으로 겉을 씌운 거기 때문에, 우레탄 폼과 철판은 함수율이 매우 다른 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시간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세라믹 사이딩도 보급형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3만원대 초반이고요. 물론 프리미엄급으로 가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도장면은 많이 틀립니다. 그래도 한번 해놓고 거의 손 안 대는 게 제가 볼 때는 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다 알고 계셔요. 그 때가 지워지지 않는 거, 물때가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그 위에다가 다시 도포할 수 없다는 그런 맹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려운 점들이고요. 그리고 시멘트 사이딩 같은 경우도 도색을 꾸준히 계속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라믹 사이딩이 그렇게 비싼 자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히려 더 저렴한 자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부에는 항시 고급 자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를 건축주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부는 어떤 자재를 하더라도 온도의 변화와 습도의 변화가 뭐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외장재로 선택하실 때에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은 실험 정신으로 이거저걸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멀바우를 갖다가 붙여놓고 인조 잔디를 갖다 붙여놓는 그런 이상한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쯤 가면 그 건물은 거의 개판돼 있습니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멀바우 관리를 하려면, 시커멓게 햇빛에 변한 거를 관리를 하려면, 사포로 밀어내고 그 오일스톤을 다시 한번 발라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은 햇빛에 경화되기 때문에 장시간을 버틸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공사할 때 자재를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실험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를 적용하는 것은 건축에서는 죄악입니다. 죄악. 죄악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행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좋다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죄악입니다. 죄악. 그리고 그랬던 사실을 남들한테 전파해서 남들이 피해를 본다면 진짜 그 사람은 도의적이라도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세상이 돼버려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90원이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 가입해 주시면 제가 이제 멤버십 게시판 쪽에다가는 이제 전화번호도 남겨놓고 상담 시간도 안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전화 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되면 뭐 건축에 관한 상담 같은 것들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등급은 한 등급밖에 저는 안 뒀습니다. 제가 보편적 말씀을 드렸죠. 보편적으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신에 금액은 최소 금액으로 했습니다. 990원, 한 달에 월 990원인데 그거 해주시면 제가 이제 세미나 같은 거 할 때도 참석하실 때 멤버십 게시판을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990원 어치의 가치는 제가 충분히 보장해 드리니까, 물론 이제 뭐 건축하시고 나면 끊으셔도 됩니다. 뭐 상관은 없고요. 뭐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살면서도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솔직한 말로 뭐 대문을 하나 만들 때도 그렇고요, 울타리를 하나 만들 때도, 뭐 창고를 하나 질 때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꾸준히 구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직은 제가 이렇게 미비하지만 뭐 한 120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는 사실은 유튜브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 교포분들도 저한테 전화가 간혹 오시고요, 필리핀 쪽에서도 오고, 외국에서도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고, 그분들하고도 이제 대화를 하고, 또 그만큼 제가 충분히 그분들하고도 소통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판넬 주택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놀라운 주택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 주택일 수 있고요. 판넬 주택을 지신 분들은 좀 용기를 갖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패시브급 단열 성능에 보기 좋고 문제없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형 패시브라는 표현을 썼고요. 언젠가는 이 공법들이 전 세계로 널리 전파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